지금 이 시간에는 2시 반에 서초동에 있는 자동차 협회 건물에서 산자부와 GM 간의 MOU 체결 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평화당은 이번 산자부와 정부와 GM 간의 협상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황종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저는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이고요. 정동영 군산 GM대책위원장님 함께 참석하셔서 민주평화당이 이번 정부와 GM 간의 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에 8천억 원의 혈세 투입이 합의되었다. 산흥과 GM의 협상 과정을 보며 공장 폐쇄로 신음하는 군산 시민과 GM 노동자, 국민들은 상생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 협상이다. 또한 철저하게 창원과 부평을 위한 협상이며 군산을 철저하게 배제한 협상이다. 정부는 군산 GM 공장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끌어내지 못했으며 군산 GM 공장에 대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조차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다. 산업은행은 올해 들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워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조정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GM과 산업은행의 합의 내용은 산은이 내세운 구조조정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위 세 기업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또한 군산 GM 공장과 다른 두 공장과의 형평성에 심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영 악화로 망하게 된 대우조선, STX조선, 성동조선 등을 살리기 위해 2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준 것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망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연명하게 해주지 않는 것에 비해 산업화의 수혜를 받아오던 지역의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의 경영 악화에 대해 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원칙에 따르는 것에 대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도 협조하고 지역 주민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한국 GM 문제에 관해서 이전의 대우조선 사례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으며 GM이 먹튀라는 평판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인데다 창원, 부평, 군산 세 군데의 공장 중 가장 낙후지역인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두 공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우조선에 대한 세금 지원보다도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협상 기간 동안 대주주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엄격한 실사를 천명했고, 또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차등 감자 실시를 세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워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호소해놓고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자료를 얻지도 못하고 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등 감자는 포기한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에게 설명하던 협상의 원칙은 다 어디 갔는가? 또한 산업과 정부는 줄곧 올드머니는 넣을 수 없다. 뉴머니는 GM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입한다라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GM은 이자를 받으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대출 방식으로 돈을 넣고, 산은은 자금 성격도 경영 악화 시에 회수할 수 없는 출자 방식에
투자 액수도 4, 5천억에서 8천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악용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협상 결과를 슬쩍 처리해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비 올 때 폐수 버리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GM의 압력에 굴복한 협상 결과를 두고 산은과 정부는 산은의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산은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과정을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다. 비토권 운운하는 것은 산은과 정부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비토권만 믿다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창원과 부평 공장도 군산의 수순을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 투자를 지원하거나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가능하다. 군산과 전북이 바로 고용률 최하위와 소득 최하위의 낙후지역이며 작년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올해 군산 GM공장 가동률 악화로 인해 일자리 재난에 처해 있다. 군산과 전북에 대해 미래 자동차 투자를 포함한 혁신 성장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이번 산은과 GM 협상에서 군산에 GM의 볼트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유치했다면 그나마 구조조정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볼트 전기차는 한국 GM에서 개발했고 부품의 70%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 볼트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며 정부는 수천, 8천억 원의 세금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철했었어야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 재난을 막기 위해 과거 방식의 연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연명 지원은 세 공장 모두에게 해당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동안 20조 이상의 세금에 의한 대기업 연명 지원이 있었지만 군산과 전북은 어떠한 혜택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그 여파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는 피해만 입었다. 그런데도 연명 지원을 하면서조차 낙후지역 군산공장은 왕따시키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의 공장을 위해 세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서 최소한 군산공장을 향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GM의 처분 계획과 정부의 지원 계획과 아울러 한국에 유치한 GM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의 전북 유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익산역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의 거리이다. GM 아태 본부가 위치할 적정한 장소이다. 또한 전북의 처참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 발주 선박의 군산조선소 배치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합의 MOU와 동시에 발표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추가 합의를 통해 위 내용을 관철하고 신속하게 군산 전북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군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현찰을 다 뺏긴 상태에서 현찰도 어음도 아닌 막연한 약속으로 정부를 믿을 수는 없다. 정부는 신속하게 GM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군산 GM 공장 처분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GM 아태 본부의 전북 유치를 관철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미 타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고용위기 지역의 내용으로 마치 군산 대책인 양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의 내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군산 GM공장을 대체할 구체적인 대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은
망하게 된 기업이 연명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수혜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 공장만 싹 빼고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군산 조선소 폐쇄를 수수방관하였고 GM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군산 공장 폐쇄를 희생양 삼았다. 군산 GM 공장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있는 원칙 없는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곧바로 추가 협의에 착수하고 군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체 없이 발표하라. 예, 민주평화당의 입장입니다. 부평과 창원에 정치 논리를 갖다 댔다면 군산 공장에도 정치 논리를 대는 것이 맞습니다. 대우조선 등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오던 방식, 또 이 GM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군산조선소는 폐쇄됐고 또 GM자동차 군산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정치 논리로 대우조선을 살리고 부평 창원 공장을 위해서 8천억의 혈세를 투입했다면 군산조선소도 공적인 지원을 했어야 하고 군산 GM자동차도 지원 계획에 포함했어야 합니다. 이 명백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청와대는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군산에 있는 GM 공장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GM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장을 폐쇄한 마당에 그 군산 공장 처분 계획 정부가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에서 지금 군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버렸지만 지역에서라도 자구책을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GM 군산공장 처분 계획을 이번 8천억을 지원하면서 GM 본사 측으로부터 끌어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산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MOU 체결과 더불어서 금방 민주평화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처럼 추가 협의에, 군산 공장과 관련한 추가 협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경환입니다. 지난 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도 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부와 GM 간의 MOU 내용 어딜 봐도 군산을 살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확인할 그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과거처럼 대마불사 또는 정치적 고려로 더 이상 경쟁력을 잃은 산업에 대해서 혈세를 쏟아붓지 않겠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군산 조선소에 대해서 폐쇄를 할 때의 기준과 과연 과거 대우조선과 최근에 성동조선, STX조선에 대해서 적용한 기준이 과연 동일한 기준이었느냐, 또 더 이상 시장 논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GM 군산 공장의 폐쇄를 결정하면서 GM 군산의 희생 위에 부평과 창원 GM 공장들의 희생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MOU의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군산과 전북 시도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제적 정의도 한 지역의 희생을 전제해서 다른 지역에 꽃을 피우는 정책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경제입니까? 결코 군산과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진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전북 군산 더 이상 이제 정부의 온전에만 기대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태로 정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 경고를 합니다. 이제 군산의 희생 위에 타 지역의 정상화를 요한다는 현재의 오늘 발표된 지역 정상화 방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군산 시민들, 전국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